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우선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소위위원이었지만 충분히 말씀 못 드린 부분 한 가지를 반대 입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BS 결산 부대 의견에 한국방송공사는 임명동의제가 재허가 재승인 요건이었고 현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명동의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부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의 삭제를 요구드립니다. 이 부대 의견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임명동의제는 KBS의 재허가 재승인 요건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민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느냐 하는 것인데 저도 작년 11월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확답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민 사장은 당시 유효했던 단체 협상 내용을 존중하겠다라는 차원으로 답했고 임명동의제는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문구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KBS가 로펌 4곳에 임명동의제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검토한 결과 모두 방송법과 KBS 정관 그리고 인사규정에 의거해서 임명동의제는 사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으로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자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임명동의제는 근로자의 인사사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 규정 등에 따라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 보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산 부대 의견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방송공사 관련해서인데요. 내용에 11번입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을 편성하여 미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역사 왜곡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및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문구를 제시드립니다.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주로 비판 위주의 언론 보도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가가 있지만 주로 과부분만 다뤄졌다라는 것이 학계와 많은 분들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는 다양성 차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른 시각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안 문구를 제안드립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과 같은 역사 왜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편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조정관 소관 결산 자료의 5번 2인 체제 의결로 발생한 소송비용 변상의 건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소송은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박문진 이사 해임 처분이 효력 정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안에서 아직 심사 중인 소송건입니다. 또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방통위 2인 의결의 적법성 여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소송 3건과 그리고 탄핵 심판 1건에 대해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삼권 분립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법적 2인 체제라고 단정하고 소송 비용을 변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사례들을 살펴봤지만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내용을 삭제 요청드립니다. 예, 위원님들 끝나셨습니까? 하나만 더 남았습니다. 예. 더 드리세요. 네. 네, 1분 더 드리세요.
그리고 1분 더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송기반국 소관 내용에서 4번입니다. 위법 통신심의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및 비용 변상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TF 성격의 임시기구로서 방심위 사무처 직제규칙 제21조에 의거해서 설치된 적법한 임시기구입니다. 그리고 위 센터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에 근거해서 가짜뉴스를 심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법과 집행지침에 위반한 예산사용 또한 전무하기 때문에 변상에 대한 근거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정 요구 사항 또한 삭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위원님들 지금 박충건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요 한국방송공사 결산보고서 78페이지 11번, 12번입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요 회계 결산소의 심사 결과의 89페이지와 105페이지, 예, 89페이지 2인 체제 의결로 발생한 소송 비용 변상 89페이지 요거와 105페이지 위법 통신 심의와 가짜뉴스 신속 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및 비용 변상 요 두 개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 위원님, 황정화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예. 그 다음에 예, 신성범 위원님, 최수진 위원님, 간사님은 잠깐 계시고요. 예. 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충권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KBS 박민 사장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임명 동의제와 관련해서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 우리 전체 회의에서 박민 사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KBS와 로펌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뭐 여러 가지 위법성 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임명 동의제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단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민 사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존경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국장 임명 동의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고민정 위원이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게 물었고요. 박민 사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이미 단협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지요. 라고 명확하게 답변했고 이건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미 단협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지요. KBS 전 사장 있을 때 노조와 KBS 사측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단협 내용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이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민 사장 후보자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고요. 그것은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지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박충권 의원께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박민 사장께서 지난 전체 회의에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박민 사장은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노조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또 엉뚱한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또 지난번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로펌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한 작업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민 사장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왜 로펌과 관련된 그 법률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지 하루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박민 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약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로펌과 자체 검토 결과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대면서
전혀 근거도 될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임명 동의제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충권 의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 확인할 필요 없고요. 속기록에 있는 거 저희 확인했습니다. 박민 사장님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 관련하여서는 지난번에 박민 사장님은 로펌 자료를 최대한 내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 제출이 안 됐다는데. 네 가지를 다 제출을 했는데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잠시만요. 박민 사장님은 제출했다고 하시고 이정원 위원님은 못 받았다고 하시니 받았습니까? 저희가 모범자는 일부 발췌한 내용을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감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지우고 원본에 대한 복사본을 제출해주기를 요청했는데 일부 발췌만 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발췌본은 지난번에 KBS 관계자가 나와서 발췌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고 저희가 개인 정보와 로펌 이름 다 지우고 원본을 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로펌 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도 지우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출하십시오. 근데 그건 저희가 어쨌든 사적 계약에 의해서 서로 간에 합의한 부분이 있고 로펌 측에서는 그 관련된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에 손대지 않고 발췌하는 건 허용했는데 원문을 제공하는 데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문안 자체를 손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발췌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로펌과 관련 교수 측과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드리세요. 아까 다 안 쓰셨어요. 예. 2분 더 드리세요. 네, 일부 발췌한 내용을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임명 동의제를 거부할 만한 근거에 대한 중요 내용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 로펌의 발췌된 내용을 보고는 우리 박민 사장과 KBS 측이 임명 동의제를 거부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박민 사장께서 다시 한번 로펌 측과 얘기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정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건 핵심입니다. 발췌 요약본에 임명 동의제의 부정적인 내용이 설득할 만한 논리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논리적 구성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발췌가 잘못됐다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보통 로펌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논하시고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성범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경남 산청하면 거창합선 신성범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 결산 소위에서 지난 6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KBS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부대 의견을 의결했는데 저는 그 일부의 반대 의견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이게 역사,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 편성과 관련하여 부대 의견이 역사회가 프로에 편성됐다는 지적이 있고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및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첫째는 2023회였는데 결산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방송사의 편성과 보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삼고 싶으시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왜 이런 방송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결산심사의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건과 형식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회에 저는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 또는 수정 의견으로 해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게 KBS나 이쪽 또 관계 산하단체에서 기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거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박충건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소위 오늘 마지막 회의 때 변상을 두 건이 의결됐습니다. 저희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을 했는 가운데 야당 의원님들만으로 변상 의결이 됐는데, 아시는 대로 변상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비행위가 감사나 검사 등 실제적인 검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변상하라, 개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기 때문에 국회의 시정 요구 가운데 그동안 보면 변상 조치는 극히 이례적이었다는 점을 또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법과 절차에 따른 국회의 합당한 조치가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조치로 오해받을 위험이 지대합니다. 이 점도 우리 위원장께서 전체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볼라치면 89페이지에 있는 2인 체제 의결로 발생한 소송 비용 변상의 건, 이거는 뭐 4,290만 원이나 되는 거고 법적으로 아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가짜 뉴스 신속 심의센터 딱 석 달간 운영한 건데 390만 원에 대해서 변상하라는 그런 의결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재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이윤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천 남동구의 이은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위할 때 시간에 쫓겨갖고 제가 부대 의견을 내다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적인 언론 길들이기, 표적 심사, 2인 체제에서 추진된 각종 2023년의 사업, 여기에 대한 징계 조치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상비와 업무 추진비를 추후 예산에서 일괄 삭감하는 내용을 부대 의견에 달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가 계속되는 전체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업무나 그간의 성과 여러 가지 지켜봤는데 정부 조직으로서 인정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에 와 있어요. 조직은 붕괴되어 있고 간부들이 기본 업무조차 파악을 못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운영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부대 의견에 반드시 달아갖고 향후 방통위와 방심위의 경산비와 업무 추진비를 대폭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황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전 유성의뢰 황정화 의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라는 점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원에서도 그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불법적 2인 체제의 의결을 지속적으로 강행해서 소송에 계속해서 피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불법적인 행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비가 지출이 되고 또 소송 비용이 지속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불법적으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국정에 대한 감사권을 묵살하고 국회 증언감정법상의 자료 제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 내역에 로펌을 누가 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여당 의원한테는 자료를 제출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그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마저 어떻게 불법적으로 짬짬이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은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일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막무가내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태에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인들의 눈과 귀만 가린다고 불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만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들은 적법한 행정 절차로 볼 수가 없는 바 혈세를 불법적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있는 자들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자들에 대한 변상이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우연의 표적감사건입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님, 네, 장관님, 네. 과기부가 진행했었던 누리호 기술 유출 관련 항우연 감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 단계부터 항우연에 대한 표적감사, 보복감사 논란이 일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민간 기업으로 이직을 준비 중이던 연구원이 보안 규정을 위반해서 기술 유출을 시도한 상황을 인지하고 감사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으로 이관시켜달라고 초창기에 요청을 했을 때 과기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 의견이 과기부 마음에 안 든다고 감사로 보복을 한다면 이거는 뭐 깡패나 할 짓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일은 벌어져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가 항우연 연구자들에 대해서 기술 유출에 관한 수사 의뢰한 후에 결과도 당연히 보고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네, 무혐의 처분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수사 의뢰 7개월이 지나서야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만 하던 현장 연구자가 그리고 우주항공 시대를 이끌어야 될 연구원이 과기부의 수사 때문에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항우연의 내부에 징계위원회 열렸는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불가 결정 내려졌습니다. 당시 감사를 수행한 과기부의 징계 통보안 정반대의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인데요. 애초부터 무리한 표적 보복 감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기부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런 식의 표적 보복 감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그 상세한 상황은 우리 차관님께서 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의원님. 그 항우연 감사권은 저희들이 보복감사나 표적감사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기술 유출 정황에 대한 제보로 저희들 시작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민간 기업으로 이직을 앞둔 직원들이 평상시와 달리 많은 대량의 연구 자료들을 내려받았고 그리고 개인의 PC에서 저장 매체를 탈착을 했고 또 본인의 집에 있는 개인 PC를 다시 이제 재부팅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처분된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외부로 그 기술 자료가 유출이 됐다라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이지 여러 가지 기술 유출 정황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이 된다라는 의견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전히 무리한 표적 보복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과기부는 이제 우주항공청의 소관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입장. 1분 더 드리세요. 현장 연구자들을 핍박하고 현장 연구자들의 입을 막는 것은 과기부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과기부는 혹시라도 추후에 표적이나 보복 수사, 혹시 대통령이 와서 지시하더라도 현장 연구자들 지키는 의지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언급하신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제가 보호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보안과제와 관련된 것은 보안 규정은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우연의 징계위원회 결과가 최근 발표되면서 결산 소위 심사 당시에는 지금 반영을 못했지만 과기부의 표적 보복 감사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혹시 절차상 시간상의 문제로 어렵다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부대 의견으로라도 남겨서 다시는 이런 폭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방위에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기부 장관께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번과 같은 표적 보복 감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연구자들의 고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최영두 간사님과 김영 간사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최영두 간사님과 김영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예, 2023년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심사 보고서는 여당 의원들의 일부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심사를 했고 그리고 부대 의견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고 당시에 KBS 박민 사장이 있는 상태에서 부대 의견을 의결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11항과 관련해서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및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이 조항은 어느 정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될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도 유리하게 보도 편성이 되면 안 되고 이후에 미래 정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2항에 대해서 임명동의제가 제어가 재승인 조건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건 2017년도에 현장에서 방송 종사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낸 그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방송사들이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겠다라고 그 문서로서 그 확약을 받은 언론사도 있고 KBS 노조와의 협상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광의의 개념으로 조건으로 부과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어가 재승인 요건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역사의 그 진보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어느 정부에 들어서더라도 이 보도 및 편성이 독립적으로 돼야 됨과 아울러 그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도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제동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원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출범 이후에 사용된 예산 390만 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저희가 결산 소위 시에 방심이 사무처장이 지난해 11월 달 부임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이래 방통위 설치법이 적용된 방통위와 방심위 구성 이후에 사실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만 임명한 상태에서 신속심의 안건이 다뤄졌고, 결국은 부위원장이 국회 추천 몫이었는데 이 국회 추천 부위원장을 위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이 전횡을 부렸던 가장 대표적 사례가 신속심의센터를 운영하고 이에 사용된 예산 390만 원에 대해서는 변상하고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영두 간사님. 우선에 지금 논란되는 이제 지난 8월 날 이승만 대통령 방송은 KBS가 만든 것이 아니라 KBS가 독립 다큐멘터리를 일부 제보 부분에 대해 논란에 대해 부분은 제외하고 방송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지금 이걸 논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주시길 당부하는 까닭은 내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의사당 3층 로텐다워를 지키고 있는 동상 중에 하나 가장 가운데 있는 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자 초대 국회의장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공과를 다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저는 특히나 3.15 어거 도시에서 자란 만큼 3.15 특별법도 만든 사람입니다.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정하게 평가해야 되지만, 또 그분이 나라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 국회 초대 국회의장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방송공사의 지난 방송을 보면은 주로 대통령 이른바 100년 전쟁류의 그런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서 80주년에는 균형 잡힌 공과가 이렇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대목에 대해서 KBS도 일부 논란이 있을 대목은 미리 편성해서 제외했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문구를, 우리 국회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한문구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관련 특집 다큐멘터리 특별 방송이 역사의 왜곡을 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편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정도로 하시면 어떨지,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한국방송공사의 임명동의제의 필요성, 이 문제인데, 첫 번째는 한국방송공사가 임명동의제가 제어가 재승인 요건이라는 사실은 우선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산검토위원회 소위 의견에서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우선 국회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라는 이런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요. 인사청문회 실시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이번에 방송법 개정을 보면서 줄곧 이야기했겠지만 이것은 노사의 대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영국의 BBC라든가 또는 주요 유럽의 공영방송 오랫동안 확립된 체제에서 보듯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하려는 방송사의 종사자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BBC는 16가지에 관한 공정보도 준칙을 적용하고 있고 또 방송보도 시간에까지도 엄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체 협약상에 단체 협약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들어가야겠습니다만 그걸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사 내부가 갈라져 있고 특히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핍박하고 정권이 바뀌면은 그것이 다시 한번 또 복수극이 되고 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이걸 강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권에 어느 정파든 또 어느 방송 종사자든 꼭 지켜야 될 예컨대 BBC에서 16가지의 보도 준칙 또 선거방송 보도 준칙 KBS, MBC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강제함으로써 방송의 편파성, 방송의 그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논란을 스스로 씻고 이를 통한 국회와 국회 내부에서의 이 서로 반목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우선 방송공사 임명동의제가 제어가 재성인 요건이 아니고 이런 부분 당연히 빼야 되고요. 한국방송공사는 임명동의제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또 하나 방통위와 이런 그 소송 비용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이게 자연인 그 방통위 뭐 직무대행이나 방통위 그 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연인으로서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인체제 적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둘러싼 그 기관에 관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이 제기된 바 있고 또 탄핵 재판까지 이루어져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결정문에도 소송 비용은 진 사람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해도 지금 발언 요청하신 위원님이 박충권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이십니다. 최수진 위원님까지. 근데 지금 나온 얘기 외에 다른 얘기 하실 분만 하십시오. 똑같은 논란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영두 위원님, 신성범 위원님, 박충권 위원님은 사실상 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정동영 위원님은 제가 들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정동영 위원님이 소위 위원장님이시니까 최종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제일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박충권 위원님은 지금 이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속기록 관련한 지금 팩트를 제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원 위원님과 박충권 위원님이 각각 확보하신 속기록 저에게 내주십시오. 제가 지금 저희 그 보좌진에게 찾아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팩트가 없는 걸 얘기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판단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빨리 가져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발언하시고 이정원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한민수 위원님 지금 나오지 않은 다른 논점을 얘기하실 건가요? 최수진 위원님 완전히 다른 건가요? 그러면 각각 두 분께 지금 박충권 위원님, 이정원 위원님 두 분 말씀 듣고요. 정확히 2분씩 드리겠습니다. 예. 박충권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제가 방금 전 아까 그 임명동의제 실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KBS 박민 사장께서 작년 11월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고 확답한 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원 의원님께서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라고 팩트 체크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반드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라는 확답을 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작년 11월 8일에 쓴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확인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입니다. 그래서 국장 임명동의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박민서장께서 지금 이미 단협 상황입니다. 그건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는 그건 또 다른 판단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했고요. 고민정 의원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박민 사장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고민정 의원입니다. 아니 노조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학이 어떤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박민 후보가 들어오면 이거 없앨 거다. 박민 사장께서 답하십니다. 실제로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2005년부터 문제가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박민 사장입니다.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의원입니다. 그럼 없앨 수 있다는 거네요. 박민 사장께서 마지막으로 답하신 게 그걸 없앨지 축소할지 개선할지는 네, 이분하세요. 네. 이정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속기록과 똑같은 속기록을 박충권 의원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 지금 이미 단협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지요. 이 말은, 단협 협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협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그것은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단체 협상이 뭡니까? 노와 사가 여러 가지 투쟁 끝에 논란 끝에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사청문회에 말씀하신 맥락을 살펴보면 이미 단협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 그냥 실시해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를 하더라도 단협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에는 당연히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지 위법성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효력이 끝난 이후에 새롭게 단체 협약을 하는 단계에서 노와 사가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약속을 한 것을 지키겠다고 당연히 말씀하신 겁니다. 당연히 실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6월 3일 단체 협약이 만료되기 전에 5명을 일방적으로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약속을 했어요. 네, 효력이 유지되는 한은 단체 협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었고, 물론 함께 문제도 있으니 이건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을 얘기했지만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한에는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단체 협약에 안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도 마찬가지. 단체 협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위해서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이수진 위원님, 아니 최수진 위원님과 한민수 위원님께 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최수진 위원님부터 2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의 설치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26조 시행령 12조 위원회 직계규칙 21조 위원장은 전문 분야의 업무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기구를 둘 수 있다. 즉 이거는 방심위의 위원이고 의무이고 피해가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불법이 아니므로 좀 과징금을 개인한테 무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KBS 관련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큐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177만 명이 이미 봤던 거고,
현재 방송법 4조에 의해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언론이나 편파 보도나 뉴스 이런 거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있는 다큐를 가지고 방송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그것이 과하다 안 하다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와 방송, 언론이 불가금 불가원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고 공영방송의 방송 편성 권한마저 전쟁의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국은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를 편성한 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거를 더 이상 정쟁의 소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진 이사 해임 소송 관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방통위가 피소되는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에서 지금 적법성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루고 있는 사상 예, 한민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이 11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지난번 한국방송공사 현안 질의 때 제가 박민 사장과 KBS를 상대로 심도 있게 추궁하고 질의한 사람으로서 이 11항 결산 심사 보고서 나온 11항은 저는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이게 뭐 수정돼야 된다. 1.16도 고칠 수 없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적의 시작이 만약에 다큐멘터리로서 어떤 작품성이 있거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렇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겠습니까? 그 관련 위원회에서 전혀 가치가 없다 이런 평가까지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KBS 내부 구성원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관련 본부장이 직접 편집을 하고 지시를 하고 내려와서 이게 정상적인 다큐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버젓이 공영방송이 이거를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다큐를 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향되게 가치도 없는 다큐멘터리를 평소 500만 원에 사던 영상물을 1000만 원에 사가지고 틀고 난 다음에 국민의 방송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조항 보면은 제 생각은 더 강화됐으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우리 소위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존중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최영두 간사님께서 내년 광복 80주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번에 분명히 문제를 지적해야 내년에는 이런 엉터리 영상물이 국민들에게 방영되는 방송되는 일이 있어 없다. 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노정면 의원님 마이크 1분 드리고요. 최수진 의원님 마이크 1분 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분 드리세요. 네, 뭐 부대 의견에 대한 각 당의 평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적의 시작 이거 관람객 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뭐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수진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자료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총 관계 명수는 117만 3,505명입니다. 아, 건국전쟁입니다. 예, 그러면 이건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그 한국방송공사 결산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원문 읽어야 합니다. 그 78페이지 11번 한국방송
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 방송을 편성하여 미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역사 왜곡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및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이게 원안입니다. 그리고 박충건 의원님 안은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과 같은 역사 왜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편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입니다. 그리고 최영두 간사님 의견은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독립 다큐멘터리 특별방송이 역사 왜곡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편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근데 사전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가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원안대로 가자고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후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한국방송공사는 임명동의제가 제허가 재승인 요건이었고 현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므로 임명동의제를 실시한다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영두 간사님이 대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임명동의제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가로하고 BBC 등과 같은 방송 편성의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등의 엄밀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하자고 대안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추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상권과 관련하여 2개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정동영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2023 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소위 심사 결과 89페이지에 있는 2인 체제 의결로 발생한 소송 비용 변상과 관련된 건은 일부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서 시정 요구 정도로 바꿔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다만 몇 페이지였냐? 105페이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건은 이런저런 위원님들의 반대 토론이 있었으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기구가 센터를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5쪽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건은 변상 의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종합적인 지금 나온 안에 대해서 그리고 제 제안에 대해서 정동영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변상 조치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 요구입니다. 우선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오늘 충분히 찬반 논의가 됐습니다만 저는 헌법적 가치 문제에 대해서 여기를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21조 4항 2항입니다. 사실 이 신속심의센터는 사후적인 언론 검열센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법률적으로 더 엄격하게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규정부터 그리고 오늘 방심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유일인 방송위원장 지금 안 나와 있죠? 네. 다음부터는 예산을 다루든 법안을 다루든 방심위 위원장은 의결로 꼭 증인 출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심위는 민간기구인데요. 방심위 위원장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원활 위원장 여기 계신데 지금 장관급입니까? 차관급입니까? 차관급 보수를 받죠. 네. 민간기구인 이 방심위원장 유일인 위원장이 1억 9,500만 원 거의 총리급의 급여를 받습니다. 아마 장관 급여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건 불합리한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인 구조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한 거에 대한 소송 비용 4,200만 원 물어내라고 한 것은 여당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또 반대 의견 내시고 퇴장까지 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논의 결과 논리적으로 법리 논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 받아들입니다. 안을 받아들이시는 받아들입니다. 거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웅기 위원님 문제 제기는 예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웅기 의원님 제안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네. 의결하고 하시죠. 지금 누구와 연결됐다는 겁니까? 아니, 그 예산심의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를 이웅기 위원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총리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발언 기회를 드리건 안 드리건 정말 길게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정말 반칙이죠.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정동영 의원님이 결정하시는 그런 사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최종적인 정리를 다 하셨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분 드리세요. 지금 우리 소위의 비공개 회의 도중에 우리 정동영 위원장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의 급여 말씀을 하셔서 저하고 박충근 의원님은 여기에 분명히 부대 의견에도 좀 손질을 좀 작구를 바꿔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대로 이 부대 의견에 실려서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뭐 급여를 셀프 이런 것보다는 그 과도한 연봉을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하라. 이 정도로 좀 수정해야 되는, 여기 보면 뭐 셀프 연봉 인상 이런 표현은 저는 과도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고 반영이 안 돼서 우리 부대 의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기록으로 남겨지겠죠. 속기록에 남겨집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제안을 했고 예결소위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쟁점이 없는 사안부터 의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